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뉴스 보시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이민 정책리에 뜨겁게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자,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, 막 팽팽하게 맞서잖아요.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노동의 이동이라는 경제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걸 배우고 나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한 단계 더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.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살던 곳, 가족들, 친구들 다 두고 완전히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거. 이거 정말 대단한 결정이잖아요. 물론 저마다 구체적인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더 나은 소득에 대한 기대라고 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인간적인 현상을 간단한 경제 모델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지금 국제경제학이라는 큰 산을 넘고 있잖아요. 국제경제학은요,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였죠? 그렇죠. 완성된 빵 같은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야기, 즉 국제무역론이었어요. 하지만 오늘은 그 빵을 만드는 재료인 밀가루나 제빵사 같은 생산 요소가 국경을 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바로 사람의 이야기, 노동의 이동에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. 먼저 분석을 위한 기본 약속, 그러니까 판을 짜는 거죠. 그리고 노동이 도대체 왜,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보고 그 결과로 세상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. 그런 다음, 이게 정말 중요한데, 이 과정에서 누가 웃고 누가 오는지, 즉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따져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여러분,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단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모델을 사용해서 핵심 원리를 파악하거든요. 우리가 지금부터 할 모든 이야기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, 즉 가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분석할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약속하는 겁니다. 본국과 외국 딱 두 나라만 존재하고요. 이 두 나라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재료를 써서 X라는 상품 딱 하나만 만들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. 뭐냐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은 나라 밖으로 못 움직여요. 하지만 노동자, 즉 사람은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옆 나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모든 시장은 속임수나 반칙 없이 투명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고 가정합시다. 어때요? 아주 심플하죠?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각 나라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. 왼쪽이 우리, 본국이고요. 오른쪽이 외국입니다. 가로축은 투입하는 노동자의 수, 세로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총 생산량이에요. 그래프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더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둔해지죠. 위로 볼록한 모양이잖아요. 이게 바로 경제학의 아주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좁은 주방에 요리사가 1명, 2명 늘어날수록 음식은 더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막 10명, 수명 되면 서로 부딪히고 복잡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. 교수님, 그러면 노동자 월급, 즉 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?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.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. 자,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약속했잖아요. 이런 투명한 시장에서는요, 기업이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딱 그 사람이 와서 더 만들어내는 가치만큼만 임금을 줍니다.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아요. 이걸 경제학 용어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, 영어로는 VMPL이라고 부릅니다. 이 VMPL이 바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린 그 VMPL 곡선입니다. 아까 그 생산량 그래프의 기울기 점점 완만해졌던 거 기억나시죠? 그 기울기 값만 따로 떼서 그린 게 바로 이 VMPL 곡선이에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. 이 우하향 곡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한 나라에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
임금은 낮아진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기본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만약에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자본의 양이 달라서 처음부터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이 멋진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. 경제학자들이 정말 영리하게 두 나라의 상황을 이 그래프 하나에 합쳐놨어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본국의 노동시장,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외국의 노동시장입니다. 그리고 이 가로축 전체 길이 5에서 5스타까지는 전 세계의 총 노동 인구를 의미하죠. 자, 이동이 시작되기 전 맨 처음 상태를 볼까요? 본국에는 OL0만큼의 노동자가 있고 그 결과 임금은 W0 수준입니다. 외국에는 5스타 L0만큼의 노동자가 있고 임금은 W0 스타네요. 어때요?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본국의 임금이 외국보다 훨씬 높죠? 자,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임금이 낮은 저 외국에 사는 노동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옆 나라 돈국에만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 약속했죠? 노동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. 자,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죠.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. 외국의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. 이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가 이제부터 세계 경제에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. 그렇다면 이 이동이 끝도 없이 계속될까요? 아닙니다. 경제는 항상 스스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. 노동의 이동 역시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고요. 세계 경제는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. 다시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. 자, 외국의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이동합니다. 얼마나 이동할까요? L0에서 L1까지 바로 이만큼의 노동자가 국경을 넘는 거예요. 자,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? 본국은 노동자가 늘어났으니까 임금이 W0에서 W1으로 VMPL 곡선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옵니다. 반대로 외국은 노동자가 줄었으니까 귀해졌죠.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쭉 올라갑니다. 이 움직임은 두 나라의 임금이 이점에서 W1으로 정확히 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 딱 멈추게 됩니다. 왜? 더 이상 임금 차이라는 이동할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죠.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변화가 세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경제학적으로는 명백히 이익입니다. 그 답이 바로 저기 보이는 삼각형 ACE 면적에 숨어 있습니다. 이 면적만큼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이 순수하게 증가한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았던 외국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본국으로 옮겨가서 일하게 됐기 때문이에요.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세계 경제라는 파이 전체가 더 커진 셈이죠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경제학이 아니죠. 세계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. 바로 소득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이 표가 그 결과를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. 자, 먼저 노동자를 받은 본국부터 볼까요? 새로운 노동자들이 막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원래 있던 기존 노동자들은 임금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. 반면에 공장이나 회사를 가진 자본가들은 어떨까요? 더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윤이 늘어서 이익이죠. 자, 노동자를 보낸 외국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. 일손이 귀해지니까 남아있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서 이익을 보고요.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자본가들은 손해를 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바로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이주한 노동자, 자기 자신들입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 핵심 효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결국 국가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임금을 똑같이 만든다. 둘째, 자원을 더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해서 세계 전체의 생산량을 늘린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과정에서 각 나라 안에서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소득 재분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
자,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단순한 모델, 이게 과연 현실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모델은요, 현실에서 벌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뜨거운 논쟁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. 바로 이민 정책을 둘러싼 현실의 논쟁입니다. 왜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민 확대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을까요?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죠. 우리 모델이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.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얻어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고 기존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이라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경제학 모델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구호 뒤에 숨겨진 각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. 경제학은 단순히 숫자나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. 어렵다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잡한 뉴스 기사나 정치적 논쟁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구조를 꿰뚫어보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